신생아인데요. 종이봉투에 담긴 아기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좀 감이 오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종이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듣기만 해도 너무 사실 마음 아픈 소식이죠. 지난달 말에 부산 사하구의 한 주차장에서 신생아가 종이봉투에 담긴 채 유기된 상황인 것이 발견이 돼서 경찰에 신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CCTV 통을 분석해 봤더니 20대로 보이는 남녀 2명이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기가요. 정말 누가 봐도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 보이는 신생아였고 왜냐? 탯줄까지 달려서 담요에 쌓여서 종이봉투에 담겨서 유기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CCTV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국가에서 저출생 문제 얘기하면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정말 귀한 나라다. 아이들 한 명 명이 너무 귀한 미래 인재라고는 하지만 과연 지금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지 결국 어른들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아이를 버리고 가는 CCTV 영상을 봤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빨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 아이가 참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신생아를 버리고 간 이 남녀 2명 정말 이제 빠르게 검거가 됐는데 글쎄요, 아이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아마 뭐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이 사람들을 경남 창원시에서 20대 남녀를 검거했다. 즉 20대 이 남녀는 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은 경남 창원시가 주거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산까지 왔느냐? 아이를 유기할 장소를 고르다 보니까 좀 보육원이 가까운 곳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출산된 후에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부산까지 왔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혹은 아이를 우리 친지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기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그러게요. 부산까지 왔다. 이 말을 들으니까 참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아프지만 이 20대 남녀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은 물론 비판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를 낳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린 20대 부부 같은 경우에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평생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겁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뭐 단순하게는 듭니다만 그러게요. 예, 근데 변호사님 일단 뭐 아이는 건강상에 큰 이상이 없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봐도 도덕적으로 비판을 분명히 받을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영아를 유기했을 경우에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영아를 유기한 경우 뭐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법적으로도 처벌받는 범죄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아를 유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범죄라는 인식을 좀 갖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도 본인이 낳은 아기를 방치해서 사망을 하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전남 여수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아이의 엄마가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이제 태어나니까 아마 주변에 이런 것이 알려지는 것이가 굉장히 두려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신생아를 바지로 싸고 다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이걸 집안에 보관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가 뭔가 집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다 얘기를 듣고 경찰에 자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 그리고 출산으로 괴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참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마음이 참 씁쓸하다 이런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산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8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여기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16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등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을까? 물론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의 재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사실 피고인이 이 갓난아기의 뭐 이렇게 신체 특정 부위를 눌렀다 이런 부분이 네, 판시에서 그랬죠. 나왔다고 하는데 재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이 피고인이 아마 지적 능력이 좀 상실된 상태라고 재판부가 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발달 장애인 점 그리고 정신적 흥부 상태에서 두려움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초범인 점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이 여성의 주변에 글쎄요, 가까운 누구라도 좀 있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신생아를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신생아 유기를 막을 수 있는 뭔가 대안이 좀 없을까요? 사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죠. 그렇죠. 예, 10대든 20대든 노령층이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유기를 하는 경우에는 10대, 20대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본인들도 지금 완전히 독립되지 않는 불안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교육 과정에서의 피임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원치 않는 임신했을 경우에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상담이라던가 의료적인 지원이 같이 되어야만 설사 아이를 낳더라도 이렇게 유기하거나 아이들의 생명과 상무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낳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이제는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아이의 양육을 온전히 부모에게 떠미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그 책임감에서 도망치고 싶은 두려운 심리 때문에 유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저출생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을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는 경우 또는 우리가 한번 고등학생 엄마 아빠 얘기 다룬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출산을 선택하게 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가 이 아이를 같이 돌본다는 사회적인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유기를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생아 유기하면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베이비박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이를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박스가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죠. 브로커의 소재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브로커에 이런 대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 지우는 것과 낳아서 버리는 것 중 어느 게 더 나쁜가라는 대사가 나왔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제주도가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이 되면서 이게 조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엽니다. 지난달 23일경 제주도에서 이 안을 놓고 일단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찬성 반대 의견이 좀 뚜렷하게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반대하면서 1인 시위까지 한 시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제주도에 굳이 베이비박스를 만드냐? 이 말의 이면에는 베이비박스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영아 유기를 위한 것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찬성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과연 조장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유기는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을 보호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말인데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는 것이 과연 보호받을 상태를 박탈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동복지법 상으로도 보더라도 아동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자체라는 것이 너무나 막연한 개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베이비박스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합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 조례를 마련함에 있어도 일부 지자체가 굉장히 찬반이 격렬해서 지금 조례안을 오히려 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미혼모의 권리나 앞으로의 삶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않고 베이비박스가 좋다 나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 브로커에도 나오죠. 왜 아이를 낳은 엄마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고 아이를 갖게 한 아빠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쟁은 이 어떤 베이비박스 하나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과 돌봄이라는 영역에서의 좀 심층적인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입양가족 대표 연대가 지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동의 안전, 인권 증진을 위한 부분에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청회가 시작된 만큼 좀 더 폭넓고 좀 근본적인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공청회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이 베이비박스를 두고 생명 존중이다 아니면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 브로커를 보면 약간 이제 이거 영화니까요. 엄마가 그냥 거기 놓고 가고 그 상담 직원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상담 직원이 사실은 브로커 역할을 하죠. 그러나 지금 국내에서 운영되는 곳들은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교회에서 2009년 처음 이걸 만들었는데 베이비 박스하면 그냥 상자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취재진이 직접 가서 또 확인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적정한 온도, 습도 이런 것을 맞춰놨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찬성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나마 여기다가 아이를 놓으면 아기가 추운 겨울날 만약에 유기됐을 경우에 생명을 잃는다든가 혹은 아이들이 저체온증에 걸려서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그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찬성도 있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베이비박스가 아기들 쉽게 좀 나쁘게 말하면 유기하는 것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 체코, 독일에 설치된 베이박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까 철거해라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전 이 내용이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아이의 건강과 또는 미혼모 엄마 아빠만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친부모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라는 점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주목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또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찬반이 오간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뭐 입양특례법도 많이 시행이 되고 합니다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전 사회가 같이 돌보고 키우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조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의 논의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또 법원 판단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엄마가 있었는데요. 이 엄마 행동을 영아 유기로 볼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일단 A씨가 이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보면 영아유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A씨가 교회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베이비박스가 된 교회에서 항상 상담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 A씨가 아이를 그냥 놓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사도 이 판결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A씨가 교회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들 놓고 편지와 함께 놓고 갔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담당자와 만나서 상담을 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영아 유기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베이비박스가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2009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사실 소개가 되기도 했고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도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박스에 매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맡겨진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이 베이비박스가 설치가 됐고요. 서울 관악구
동작구 난곡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금 이것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지 이곳에 맡겨진 아기의 숫자가 1989명, 2000여 명이고 매년 100명 정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참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이를 맡기고 가면 벨이 울려서 직원들이 나가고 요즘은 바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가서 좀 상담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쪽으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언제쯤 다시 올게요. 이렇게 좀 많은 상담이 지원된다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이런 메모가 남겨 있다라고 해요. 출생 신고를 해야 되니까 아이에 대한 기록 꼭 좀 남겨달라 이런 메모도 있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베이비박스라는 말이 참 금기어시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아 그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좀 불행하게 세상을 뜨거나 장애가 있지 않도록 그래도 차라리 잘 좋은 데다가 아이를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영아를 유기하는 것을 그렇죠. 받아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공인시설로 인정하는 법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분들이 하는 말씀이 베이비박스 최종 목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누가 여기에다가 아이를 그렇죠. 놓겠느냐? 여기 아이를 놓고 가고 싶은 엄마 아빠가 누가 있겠냐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네. 사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찬성을 할 수는 없는 그 이유는 사실 범죄와의 접점에 조금 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아 6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처벌을 하고 있는 행위이고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그 산모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본인의 신분이 알려지게 돼서 결국에는 간호사의 신고로 이제 처벌까지 받게 된 그런 사례였는데 그게 사실 처벌이 되느냐 안 되냐의 그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좀 늘려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베이비박스가 된다면 진짜 베이비박스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평론가님은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를 좀 찾아봤어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굿바이 싱글 이런 드라마를 보면 다 미혼모의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발견하셨습니까? 글쎄요. 어떤 공통점이 영화 있을까요? 브로커에도 비슷한 상황이죠. 글쎄요. 저는 굿바이 싱글은 잘 기억이 나는데. 엄마에게만 책임을 묻고요. 아빠에게는 책임을 그랬죠. 묻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 혹은 굉장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성들이 아빠와 의논을 해야겠다. 또는 아빠와 관련된 가족들과 함께 이 아이를 양육해야겠다. 그리고 국가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전혀 없죠.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다 보니 영화 브로커에서도 그래도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국은 영아 유기를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동백꽃 필 무렵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아빠가 젊은 야구 선수인데 별로 아이를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을 할까봐 사실은 잠적을 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보면서 이것은 혹시 그 아이를 갖는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아이를 둘러싼 많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가의 문제로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개별 사안에 대한 어떤 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넣어서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이템을 참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저출생 문제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정작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느냐는 문제는 그러게요. 정말 생각해 봐야겠고요. 우리가 국가 예산을 다룰 때에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예산으로 좀 많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